안녕하세요. 귀건강 지킴이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병, 즉 돌발성 난청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잘 자고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한쪽 귀가 먹먹하다. 머리도 약간 멍하긴 한데 이러다 괜찮겠지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먹먹하니까 약간 불안해질 수 있죠. 내일도 그러면 병원에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다음날 일어났는데 여전히 귀는 먹먹하고 결국 직장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처의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귀를 보고 코와 목을 보더니 이관염이 생긴 것 같으니까 며칠 약 드세요 라고 3일치 정도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귀가 먹먹해서 대학병원 예약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그냥 지내다가 방문했더니 진료 보는 교수가 너무 늦어서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귀만 먹먹한 게 아니라 마음도 먹먹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죠.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갑자기 발생하는 한쪽 혹은 양쪽의 난청입니다. 양측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 뇌졸중이나 다른 질환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의학적으로는 3일 내로 급속히 진행하는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정상에 비해 30dB 청력 저하를 일으키는 난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달팽이관으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혈전 등으로 막혀서 생길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력 상황이 나빠지면 지지직 하고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 감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돌발성 난청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환절기 감기가 잘 걸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자가 면역성 질환, 즉 내 몸을 내가 공격하는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너무 큰 소리를 들어서 또는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달팽이관에 무리가 가서 생길 수도 있고 메니에르병 환자에서 달팽이관의 림프액 압력이 너무 높아지다가 순간적으로 터져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검사와 문진을 통해 치료 가능한 원인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경우는 뇌종양이나 뇌경색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약 4% 미만의 돌발성 난청 환자에서 청신경의 종양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했고요. 뇌경색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는 돌발성 난청 환자에게 반드시 측두골 혹은 뇌 MRI를 촬영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돌발성 난청은 빨리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돌발성 난청 환자의 치료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돌발성 난청 발생 일주일 이내에 치료받았을 때 난청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때 어지럼이 동반되지 않을 때 당뇨나 고혈압 등이 없을 때 그리고 스테로이드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쪽 귀가 먹먹한 경우에는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기다려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동네 이비인후과를 우선 방문해서 청력 검사를 받고 돌발성 난청 여부를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방문한 병원에 제대로 된 청력 검사 시설이 없고 그냥 이관염인 것 같으니까 약 먹고 지켜보자 라는 말을 듣는다면 청력 검사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청력 검사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간단히 청력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왼쪽 청력의 차이가 심하면 병원에 꼭 가셔야 합니다. 어지럽기까지 하면 서둘러 방문하시는 것이 좋고요. 결론적으로 난청이 의심되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우선 방문하시고 원장님께서 진료하신 다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추천해 주실 것입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혈관이 막히거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의 치료도 이 두 가지 가장 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전반적인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청세포들의 치료를 위해서 전신적 스테로이드를 복용합니다. 복용량은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계산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9일 동안 최대 용량을 쓰고 이후 5일 동안 점차 약 용량을 줄여가면서 총 2주 치료를 시행합니다. 혹시나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우려해서 적은 용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방문하신 병원에서 하얀 알약을 3-4알 정도만 처방했다면 부족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아침에 1회 투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처방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오히려 끈적끈적한 피 때문에 가뜩이나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돌발성 난청이 더 나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혹은 전신적 스테로이드 펄스 요법을 못 견딜 정도로 체력이 안 좋거나 고령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입니다. 고막에 간단히 마취를 하고 가느다란 주사기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하는 것인데요.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대부분이 달팽이관에 직접 흡수가 돼서 약효를 냅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전부 5번 정도 시행하는데 2011년 자마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 전신적 스테로이드 요법에 비해 돌발성 난청의 치료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전신적 스테로이드 요법이 효과가 없을 때 2차 치료를 하기도 하며 난청이 너무 나빠서 심한 경우에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압산소요법입니다. 산소 분압이 높은 챔버에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것인데요. 고압산소요법은 몸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서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제가 올해 악타 오토라링골로지카의 심한 돌발성 난청 환자의 치료에 고압산소 치료요법이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비타민, 혈액순환제, 항산화제 등의 다양한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초기 2주간의 스테로이드 전신 치료요법이 끝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하기도 하고요. 이후 저는 3개월 정도 혈액순환제, 비타민, 항산화제 등을 포함한 약물 처방을 하며 돌발성 난청을 치료합니다. 2주 정도 스테로이드 치료가 끝난 다음 그냥 지켜보자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돌발성 난청에 동반될 수 있는 어지럼, 이명 등을 관리하며 치료하기 위해서는 1차 치료 후에도 적극적으로 환자가 난청으로 너무 힘들어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잘 못 들으면요.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록은 돌발성 난청 발병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오른쪽 귀도 안 좋았는데 이번에 돌발성 난청으로 왼쪽 귀까지 나쁘게 된 경우는 6개월쯤 뒤에 장애 등록 절차를 밟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청기 등의 청각 재활을 하면 좋습니다.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을 이용한 청각 재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걱정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은 한데 가능성은 매우 낮다입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10%도 안 되는 미만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메니에르병 등의 전신적 질환을 동반한 돌발성 난청에서 양측으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쪽이 다 나빠질까봐 걱정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지내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 다 들으시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현대의학 수준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를 못 듣고 소외되지 않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점은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몸에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것은 머리와 근육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기관은 적절히 아껴 쓰셔야죠. 특히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은 너무 많이 써도 나빠지는데 또 너무 안 써도 나빠집니다. 양측 청력도가 같으면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좋은 귀는 너무 많이 사용해서 노화가 빨리 오고 나쁜 귀는 오히려 너무 안 사용하기 때문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귀의 청력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청기를 착용해서 귀가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돌발성 난청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다고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